주차장에서 당하는 물피도주 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내 차가 긁히고 박히고 심지어 가해자가 도망가도 제대로 보상조차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문제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누군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피해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댓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 당하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용어들의 차이점입니다. 일단은 용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 중에 물피도주,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라는 말들 들어보셨죠? 이 용어들은 모두 도로교통법에 속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두 운전 중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거죠. 물피도주는 물건에 대해서만 파손을 인지하고 도망갈 경우 적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한 인명피해가 있을 때 도망가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물피도주의 상위 개념인데 사고 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든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이면 도로에서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주제의 장소가 주차장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차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2017년까지는 실제로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안 돼서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201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주차장에서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망갔을 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제156조 제10호에 의거해서 형사 입건이 됩니다. 이제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상대방이나 경찰이 그냥 넘기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짚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절차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듯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인데요. 이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순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1. 주변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라. 2. 블랙박스를 확보하라. 3. 교통조사계에 사고를 접수하라. 내 차의 파손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장 먼저 손상 부위, 주변 차량, 주차 위치, 그리고 CCTV 위치 등을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당시 사진이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에는 내 차는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주변 차량까지 모두 연락해서 그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들을 토대로 경찰서에 가셔서 꼭 교통조사계에 접수해 주셔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관련 사고 처리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만 담당하시다 보니 같은 경찰이더라도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확하기 때문이죠. 경찰이라고 변호사라고 존재하는 모든 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조사계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가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고 가해자를 특정했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 처리가 가능하며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휴차료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렌트도 요청할 수 있고요. 번호만 확보된다면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해자를 못 찾았거나 가해자가 발뺌할 경우입니다. 가해자를 못 찾았을 때는 간편하게 자차 보험 처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유료 주차장이거나 관리 주체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운영자의 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발뺌할 경우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형법상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고 고의성이 담긴 행위만 처벌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발뺌한다면 증명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증거 확보예요. 그런 증거들이 명백하다면 무조건적으로 고의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콕이 언제 발생하나요? 거의 대부분의 문콕 사고는 주차되어 있는 공간에서 발생을 해요. 주행을 하지 않는 중인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는 처벌이 안 됩니다. 하지만 형법 관점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문콕치고 굉장한 처벌 수위입니다. 왜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을까 라고 보면 네, 이것도 역시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고의성 여부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고의로 그러는 사람이 있어 싶겠지만 실제로도 사이드미러에 달아두는 블랙박스 같은 걸 설치해서 이런 고의범들을 잡아내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과실이에요. 동승자가 부주의하다거나 우리 애가 문을 쾅 연다거나 뒷칸에서 짐을 빼려고 문을 열었다가 긁는다거나 아주 많은 상황에서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문콕이 발생합니다. 내 차랑 상대 차랑 둘 다 수리해야 돼서 수리비는 더블로 들어가고요.
상대차 도장면이라도 벗겨지는 순간 수리비는 따따블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도어가드 하나쯤 붙여서 보호해보자고요. 난 파란색 스펀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명한 실리콘 재질도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요. 내 차를 위해서도 상대 차를 위해서도 하나쯤 붙어있는 게 매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 위 내용을 보고 그런 명백한 증거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하시면서 댓글을 남기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하나를 알면 둘도 아셔야죠. 정확한 고의성이 담긴 행동이 안 찍혔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컸다거나 소리가 났다거나 차가 흔들리고 어느 정도 손상이 됐는지 등의 내용을 토대로 인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앞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고 한 번만 하면 경찰이 모든 것을 해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고를 완벽하게 처리해주지는 못합니다.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경찰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단 인력 부족이 클 텐데, 그래도 접수 자체를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증거 확보가 정말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빠른 접수와 정확한 사건 처리를 원하신다면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물피도주 사고가 뭐고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해소가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일상주행의 꿀팁들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